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시스입니다. 오늘은 주인공 캐릭터의 살인을 비롯한 범죄적 행위와 그로 인한 결말에 관해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이야기를 잡담 라이브 같은 가벼운 영상으로 하나 올려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내용인 만큼 치명적인 결말 스포일러가 포함되는데 일단 이 5작품을 챕터로 묶어두었으니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으신 분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된 건 최근에 발생한 최애아이 논쟁이지만 그에 앞서 잠시 옛날 작품 때는 어땠는가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주인공 캐릭터의 범죄적 행위에 관해 가장 처음 생각해본 게 언제였나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어릴 적에 읽었던 만화 바람의 검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명한 작품이니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이 작품의 주인공 켄시는 막부말의 암살자이자 유신치사로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물론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의 기준을 들이대며 그냥 살인자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 잘못이겠지만 스토리 자체가 과거를 후회하는 켄신이 속죄를 위해 불사를 맹세하고 남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간다는 내용이죠. 도중에도 그의 과거 행적에 관련된 인물들과 여러 차례 대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한 복수자가 히로인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이 전개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이때 정말 걸작이 나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켄신이 과거의 업보에 대한 대가로서 히로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불사를 지킨다는 게 작품의 테마를 궁극적으로 살려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단 결국 소년 만화 잡지 연재작의 한계랄지 시체는 정교한 인형이었다며 히로인이 살아있어서 재평가는 급락했지만 어쨌든 주인공의 살인과 그 결과에 대해 처음 생각하게 해주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보통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살인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면 아무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도 어딘지 뒷맛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나 독자의 허용 범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관용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유명한 작품으로 이 변화의 예를 들자면 먼저 2006년도 애니인 코드 기아스가 있습니다. 撃っていいのは撃たれる覚悟があるやつだけだと 이 유명 대사를 남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이복형을 총으로 쏴서 직접 죽입니다. 게다가 의도치 않았다고는 해도 이복 여동생이 대량 학살을 저지르게 만들기까지 하죠. 이 시점에 이미 주인공에게 행복한 결말은 무리라 생각했고 아마 모두가 그렇게 느꼈는지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이 죽었을 때도 왜 주인공을 죽였냐는 비판은 당시 거의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브 주인공인 스자쿠에 대한 헤이트가 높아졌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가 주인공의 죽음은 당연한 업보라고 여겼죠. 10년 이상 지나 내용을 각색해서 나온 극장판 시리즈에서 살아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엔 그랬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15년에 방영된 건담 철혈의 오펀스에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드라마성이 강했던 건담으로 화성을 무대로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은 모빌 수출 대결로 이긴 상대를 기체에서 내려 총으로 죽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미끼로 쓰려 한 상관들을 포박한 상태로 처형하죠. 물론 전쟁에서의 일이고 소년병이란 불우한 설정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특수 상황이라 해도 특히 이 처형 장면은 지나쳤다고 느꼈기에 완전한 해피엔딩은 어려우리라 생각했고 예상대로 마지막에 철혈단의 대표인 오르가와 주인공 미카즈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코드 기아스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공들의 죽음에 분개하며 작품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던 거죠. 사실 철혈의 오펀스는 적 보스의 사상과 그 실현 방식이 너무 황당해서 비판받아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주인공들이 죽어서 해피엔딩이 아니란 사실이 과연 비난받아야 하는가란 생각은 조금 듭니다. 물론 동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출생과 생애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여담으로 이 살인에 대한 업보를 전부 없었던 일로 리셋시켰던 작품도 있는데 앞에 두 애니와 마찬가지로 선라이즈가 제작한 마이히메입니다. 이 작품은 각자가 가진 소환수 대결에서 지면 좋아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설정으로 백합붐을 견인하며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몰고 다닌 명작입니다만 마지막에 죽었던 캐릭터들이 뜬금없이 전원 태산하게 됩니다. 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살려내서 사이좋게 사건을 마무리 지은 이 엔딩을 두고 비판적인 의견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캐릭터들이 너무 부조리한 상황을 강요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여중생 여고생들이 강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으니 앞의 예시들과 반대로 죗값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졌던 겁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2010년대로 넘어오며 설정과 묘사 방식이 자극적인 작품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격의 거인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향이 유지되면서 작품 속 캐릭터들의 과격한 행동에 시청자나 독자들이 상당히 관대해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스파이 패밀리의 요르가 살인자라서 싫다는 사람도 있지만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니까요. 이제 가장 처음에 언급한 최애의 아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아이돌의 출산일에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의사가 주인공으로 그는 바로 그 아이돌의 아들로 환생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된 아이돌마저 살해당하죠. 이 두 사건의 배후에 그녀를 임신시켰던 카미키란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주인공이 그를 찾아내 복수를 계획한다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은 여동생이 살인자의 가족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찔러 정당방위를 위장한 뒤 카미키를 끌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게 됩니다. 그냥 복수에 성공하고 주인공이 살아남아도 괜찮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카미키가 실행범이 아니라 살인을 유도한 교사범이며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 시절에 저질렀기에 법적으로 만족스러운 처벌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일 주인공이 카미키를 남들 모르게 죽이고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법에 어긋난 살인이 해피엔딩을 이끌어내게 되고, 특히나 완전한 현대물이라 그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작가는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결말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작품 같았으면 카미키가 직접적인 살인을 한 증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히어로 영화에 수도 없이 나오는 패턴처럼 악당이 본인 실수로 목숨을 잃거나 주인공이 아닌 제3자가 죽이게 하는 정도로 끝냈을 텐데, 주인공이 직접 철퇴를 내리게 한 건 꽤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걸 해내주는 게 픽션의 재미인데다 무엇보다 러브 코미디의 비중도 컸기 때문에 이 선택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만, 결국 윤리관과 오락물로서의 재미 사이에서 만인을 만족시키긴 힘든 내용이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예시로 들고 싶은 다른 작품도 잔뜩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스포일러를 남발하는 내용이라 많이 자르고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인공의 범죄에 관련된 행위를 허용하실 수 있나요? 이유가 있다면 괜찮다든지 시대나 세계관에 따라 다르다든지 여러 의견이 있을 텐데, 생각나는 작품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